버크셔 해서웨이 연초 대비 주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300불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310불이니까 연초 대비는 3.3%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 고점이 13.7%, 그러니까 이제 350불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879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의 한 2배 이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은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옥시덴탈 펜트롤리움도 사고 있고 블리자드, 이제 액티비전도 사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사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락장에도 주식을 64조 원어치 쓸어 담았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재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 22년 1분기 실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불사조 워렌 버핏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1839년에 설립해서 1964년에 워렌 버핏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버크셔 회사의 회장님 워렌 버핏에 대해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곤 하죠. 근데 이제 그곳의 본사 근무 직원은 25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자회사 직원은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런저런 회사들, 철도 회사 다 포함하면 37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홀딩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 자본주의의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쉐어홀더 미팅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이후에 되게 건재해진 워렌 버핏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 찰리 먼거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두 분이 합쳐서 190살이 넘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정한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A 주식은 얼마냐 하면은 6억 원에 육박합니다. 46만 불 정도 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 A 주식과 B 주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 주식 원래는 A 주식밖에 없었어요. A 주식이 이제 한 66만 주, 지금 뭐 발행한 주식은 66만 주지만 현재 이제 유통 주식은 61만 주인데 이게 원래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사실은 워렌 버핏은 B 주식을 발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희석시키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주주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희석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싸지고 있으니까 지금이 6억이고 예전에도 뭐 한 5억 4억 했을 때도 파생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워낙 한 주를 사기 비싸니까 이것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버핏은 내 회사를 이렇게 또 파생 상품으로 이용하고 이런 건 좀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식을 만들겠다. 비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은 여기 분기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디비던드와 이제 디스트리뷰션 라이트에 대해서는 1500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딩 라이트에 대해서는 10,000분의 1. 배당 및 분배권에 대해서는 이제 1500배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결권에 대해서는 이제 10,000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 주식이 한 6억 원 정도 되고 B 주식이 한 40만 원 정도 되니까 40만, 400만, 4천만, 4억 뭐 한 15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배당 및 분배권의 차이 정도 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매출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레버뉴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보험업과 투자업 그리고 이제 레일로드 이제 철도 유틸리티 에너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빌리언, 철도 같은 경우에는 11빌리언 정도 이제 매출을 발생했는데 보험업이 이제 75조 원 그리고 철도가 한 15조 원, 다 합치면 한 90조 원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매출액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분기 매출이 90조 원이면 삼성전자 분기 매출 한 75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7.8%.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높다. 어떤 비밀이 좀 있을까? 조금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 매출은 1분기 매출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좀 내려왔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전년 4분기 매출이고 이제 전년인데 레버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70에서 96, 뭐 75, 그다음 112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제 에비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에서 36, 뭐 이렇게 쭉 49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간 상태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한 6분의 1 정도 났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겠지만 사실 이 회사는 그 인컴 스테이트보다는 이제 밸런스시트를 좀 더 봐야 돼요. 보시면은 어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원래 전 분기에는 85 빌리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5 빌리언으로 60조 원 정도가 없어졌어요. 이거 다 어디로 갔을까 봤더니 investments in equity security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350에서 390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아까 기사에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3개월 동안 버핏 아저씨 할아버지께서 되게 많은 자산을 사고 있다. 그게 보면은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나 블리자드나 이제 10% 넘어가면 이제 신고한다고 합니다. 13회에 나오는데 그리고 뭐 HP 같은 경우에도 샀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패닉에 떨고 있는데 버핏 할아버지는 오히려 사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9 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한 124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한국 GDP 한 60%, 한국 외환 보유고의 한 2배. 엄청나게 큰 회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 같은 경우만 봐도 뭐 거의 한 501조 원인데 야, 이거 참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면은 현재 이 회사의 성장률이 한 연간 한 4% 정도 됩니다. 매출로만 봤을 때. 그리고 잉여연금으로 봤을 때 마진율이 FCF가 한 9%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재가치 주당 내재가치는 283불. 오히려 현재 310불보다 더 낮지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57년간 보여준 놀라운 수익률을 보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20.1%였습니다. 그리고 57년간 보여준 총 수익률은 사실 숫자로 말하기가 좀 어렵죠. 360만 %가 올라가는데 이게 연평균 쫙쫙쫙 나와 있는 거고 S&P랑 비교를 한 겁니다. S&P가 연평균 수익률이 10.5%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당연히 복리와 누적의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사실 이제 결과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이게 몇 배일까요? 10배, 100배,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도 가끔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30%, 뭐 2015년 마이너스 12%, 그리고 89년 90년 정도에 마이너스 23% 이렇게 74년 이때는 뭐 오일 쇼크 같은 거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많이 좀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48%난 다음에는 2% 그리고 한 해에만 129% 102%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크로를 좀 잘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주주서원에서 밝히고 있는 경쟁력이 총 4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플롯인데요. 이 회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HRG,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리인슈런스 그룹. 우리나라에는 뭐 코리안리, 스위스리 뭐 이렇게 있는데 재보험 회사입니다. 보험 회사의 뒤에 있는 이제 재보험 회사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 2위죠. 가이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너럴리 뭐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은 사실 우리도 보험을 많이 하지만 보험회사가 사실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 가지고 돈을 많이 남겨 먹는 건 아니에요. 거의 영업이익률을 보자고 하면은 뭐 현대해상이나 뭐 우리나라 삼성화재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 회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돈을 버느냐? 우리가 꾸준히 다달이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것이 이 회사들에게는 이제 플롯으로 잡히게 됩니다. 보험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데 매월 입금되는 보험료는 거의 공짜의 자금 조달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돈을 어디선가 빌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투자에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그게 이 비즈니스 모델의 진정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GTX나 뭐 다른 이제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주단이 있는데 그리고 뭐 풍력 발전이나 뭐 태양광 발전 이렇게 하면은 60%에서 70% 정도는 거의 다 이제 대부로 끌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대주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보면 뭐 경찰, 공제, 군인공제외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국민연금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뭐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이런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꾸준히 그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그 현재 그냥 은행에서 맡길 때에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뭐 흥국생명 뭐 그런 데 다 있죠. 그렇게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땅짚고 헤엄치기만은 아닌 게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고 최근 뭐 안 좋은 뉴스 같이 보험료 사기단도 있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자산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제 보험을 잘 이렇게 꾸준히 신뢰감 있게 가져갈 수 있게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유자산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컴퍼니 오운드 코스트 마켓으로 보자 보면 지금 애플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161빌리언 거의 뭐 한 20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코카콜라 있고 그리고 아멕스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애플 어떤 식으로 그 표현을 하자 하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만이 버크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 애플이 버크셔에게 준 숫자로서의 이제 배당금은 1빌리언이 안 돼요. 1조 원도 되지 않지만 하지만 애플의 수익 중에서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건 5.6%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한 5.6빌리언, 한 6,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숫자로는 보여지진 않지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내재 가치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애플을 한 10년 전에 샀죠. 그때 한 31빌리언 정도에 샀는데 지금 장부가는 마켓은 거의 뭐 한 161, 5배 이상 올랐죠. 이런 이제 놀라운 수준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 볼까요? 코카콜라는 뭐 거의 뭐 1빌리언에 샀는데 23빌리언, 뭐 23배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무디스군요. 무디스는 뭐 248밀리언에 샀는데 좋겠네요. 예, 이렇게 저도 잘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이제 BNSF라고 해서 이건 버크셔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주주인데 이제 이건 어떤 약자라고 하냐면 이제 벌링턴 노던 산타페 레일웨이인데 이렇게 뭐 그냥 거미줄처럼 철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경우에는 6빌리언의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21년에는 이제 5.3억 톤의 화물 운송을 했고 1.4억 마일의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철도가 뭐 어떻게 보면 여기 미래 산업이라고 써놨지만 되게 웃기죠. 과거 산업이죠. 19세기, 20세기 산업인데 지금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트럭 대비 상당히 낮은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안, 그러니까 화물 운송이 내륙으로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영토가 작기 때문에 바다로 와서 그거를 바로 트럭으로 옮기면 되는데 미국은 이 안으로도 워낙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철도 운송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력이 BHE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 회사는 00년도 그러니까 99년에 이제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를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0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년 정도 지났는데 매출이 30배 정도 늘었습니다. 4빌리언.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한 0.4빌리언 정도 됐었죠. 이제 그렇게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선이 토탈 자산인데요.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뎁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나는 수준이 많죠. 그래서 양질의 자산이 되고 있고요. 캐시플로우 from the operation, 캐시플로우도 상당 수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년간 CACGR,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자산은 13% 정도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넷인컴도 18%더 올랐죠.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11%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또 버크셔 형님께서 이제 버핏 형님께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전역 풍력 그리고 태양광, 송전 분야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버핏 할아버지께서 57년 동안 보여준 이 성과를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버핏 할아버지는 위인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하고 항상 세금은 더 올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좌에서 많은 부분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버크셔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이익 구간을 하고 있고 제 자녀들에게도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사주곤 있는데 오래 가도 사랑받고 가치가 있을 그럴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분께 뭐 한 해에 뭐 2배, 3배 큰 수익을 주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 연평균 20%를 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나 코카콜라나 뭐 무디스 같이 그런 우량 자산들이 현실화됐을 때 어떤 더 가치를 잃을 수 있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여러분 공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